안녕하세요. 명상심리체화학교 심령연구소 심스쿨 이주아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생 처음 해보는 명상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뇌에 쏙쏙 들어오는, 따라하기만 하면 나도 되는 명상 사용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부터 통합 명상까지, 그리고 생초보에서 고수되는 것까지 모든 거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요. 명상이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용법을요. 제가 해온 24년 정도에 걸친 명상 경험을 스토리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것, 그리고 실습적인 것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스토리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1993년 7월 24일 엄마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구나. 온 몸과 마음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사신 걸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왜 사람은 굳이 태어나는 것일까? 아, 근데 그럼 지금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는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과 함께 왜 사람은 태어나서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다 결국엔 죽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이 되었다. 그런 이유를 모른 채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이 괴로웠다. 출가한답시고 가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싶어 소심한 자살을 꿈꿔보기도 했다. 태어나는 아가들을 보면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불쌍했다. 그렇게 어두운 생각들에 젖어 있던 나는 전혜린과 반고흐의 글에 도취했다. 나는 점점 더 삶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졌다. 자살할 용기도 없을 바엔 성격을 바꿔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목길에서 성격 개조라고 적힌 간판을 만났다. 그래, 지금 내가 고3이니까 일단 수능 마치고 저기를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1996년 11월 14일 수능시험 바로 다음 날이었다. 수능날은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고 놀고 바로 다음 날 6개월 동안 참았던 그곳에 갔다. 성격 개조하러. 내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게 어떤 명칭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뭔지도 모르고 갔다. 오직 성격 개조의 목표를 가지고. 명상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명상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일 겁니다. 사과를 떠올려 보라고 주문하면 풋사과, 아오리, 부사 등 각자 다양한 것을 떠올리듯이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개체들은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개념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개념도 생각도 다르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행위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말이에요.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명상이라는 것의 정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상의 사전적 정의예요. 명상은 눈 감을 명해 생각상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다 또는 눈을 감고 묵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눈 감을 명이 어두울 명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지다, 즉 생각이 비워지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이 비워지는 걸 통해서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지혜, 통찰을 만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여 명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 정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 여기서 이 메디라는 것이 메디신이라는 이 약이라는 영어 단어와 접두어가 같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말에는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명상의 사전적 정의예요. 그리고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나를 잊어버릴 만큼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통찰 명상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순간 깨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각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의 본질을 관찰하고 통찰과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찰 명상을 지혜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MBSR이나 조금 더 현대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은 보통 이 통찰 명상과 지혜 명상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적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의 정의를 내릴 때는 그 다음에 실용적 정의라는 것을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용적 정의가 바로 내가 명상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명상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명상은 내 안에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또는 본래의 나, 참나를 만나는 것이다. 또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또는 외부의 자극에 있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정의 내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상의 실용적인 의미가, 정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해탈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내가 믿는 종교의 절대자와 창조주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관적으로 갖는 정의가 또한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 정의를 몇 개만 나누어 본다면요. 저는 명상은 체험형 인문학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성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아하하는 아하 모먼트를 매 순간 만나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상이면의 본질을 아는 것, 그것 또한 명상의 저의 주관적 정의고요.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비종교적 합리적 행위, 이것을 또한 명상이라고 정의 내려봅니다. 마음챙김 명상적으로 하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라고 또한 정의 내려봅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제가 내린 명상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상의 근간이 된 불구 명상의 뿌리를 감안해서 설명을 하면 삶의 고통의 본질을 보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명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명상에 대해서 제가 품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생의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명상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예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과정은 SIR, Self Identification Reset 해서 SIR, 마음놓침, 마음챙김 명상 과정인데요. 결국에는 무엇과 나를 동일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나를 무엇과 동일시할 것인가, 그 정체성이 셋업이 되면요, 저절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요. 결국에 내가 무엇을 나와 동일시하고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차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쓴 명상책, 심력, 마인드 이펙트 책을 보시면 5단계, 6단계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명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